네, 안녕하세요. 자,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얼굴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의 지방 흡입을 결정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누구나 그렇지만 얼굴이 작아지길 원하죠. 근데 얼굴이 작아지길 원하는데 이게 이제 얼굴에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라면 지방을 흡입해서 좀 빼주면서 이제 볼록해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려주는 효과. 근데 이제 이 지방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위치를 하는지를 알아야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포인트 2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방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심부볼 지방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심부볼 지방은 어디냐? 바로 광대 아래쪽입니다. 위아래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해골이 있으면, 우리가 해골이 있다 그러면 이 해골에 이게 광대잖아요. 이 광대를 제가 해골을 이렇게 위로 보면 광대를 보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광대 안쪽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위아래쪽으로 존재를 하는 지방이 심부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볼 지방은 이 광대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실제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팔자처럼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뭐 한반도 지도처럼도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심부볼 지방 제거다 라는 수술을 하면 어느 부위냐? 보통은 이 광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빼기 때문에 볼 부위 쪽이 불룩한 지방을 빼는 게 이 광대 아래쪽의 지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스컬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 광대 아래쪽에 있는 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나 저 심부볼 제거하니까 여기 요 지방 없어진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심부볼 지방 제거라는 건 어디냐면 이 광대의 바로 아래쪽에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 쪽의 지방을 빼는 게 바로 심부볼 지방 제거라는 수술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볼살이 많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이 부분이 갸름해지면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심부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어디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저작근을 뚫고 나온 심부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술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심부볼 지방 제거는 제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입 안쪽을 절개해서, 입안의 점막을 절개해서 바로 심부볼에 접근을 해서 심부볼을 빼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턱 밑입니다. 이중턱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중턱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끔씩 막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없어지죠. 이게 이중턱이 지방도 물론 있지만 이게 근육도 있고 피부도 처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뼈 자체가 저처럼 작으신, 그러니까 하악의 뼈 자체가 작으신 분들은 이 하악턱 자체가 보통은 이제 이중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중턱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에 피부가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뼈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이 돼 있는 분들은 이 이중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뼈 자체가 앞으로 사실 나오게 되면 이 피부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중턱이 덜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턱 필러나 뭐 턱 보형물이나 이런 식으로 볼륨 자체를 앞쪽으로 좀 당겨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지방 자체가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투턱이 생기거나 할 때 이제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투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턱을 이중턱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보통은 지방 흡입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지방 흡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가 어디냐라고 아마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중턱입니다. 왜냐?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다른 얼굴 부위처럼 분해카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프리플라티스마 팻백을 제거를 하면서 제거될 지방 뒤로 근육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떻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은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 쪽에 이제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의 너브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이 두 부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팔자 윗부분에 있는 지방 아니면 이제 턱선의 지방, 근데 이 턱선 쪽의 지방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중턱에 대한 지방의 브로드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턱, 그 다음에 심부볼,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불독살이라고 부르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위거든요. 이 불독살을 우리가 조울이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불독살을 심부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불독살은, 이거는 이제 조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쪽의 심부볼과는 다른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옆볼 쪽이 불룩하게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심부볼 지방 제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저 여기가 이렇게 허쉬퍼피처럼 이렇게 쳐져서 이 부분에 불독살을 좀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이건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보통 윤곽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뼈 부분에 이 아래쪽에 이 앵글 부분, 이 부분 쪽에 뼈를 떼어내는 게, 그러니까 잘라내는 게 윤곽 수술이잖아요. 이 윤곽 수술이 잘라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맨디블러 앵글 자체가 좀 더 고와지지만 그만큼 연부 조직은 어떻게 되죠? 처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독살, 턱 라인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조울이나 턱 라인 쪽이 젊은 나이에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이 윤곽 수술로 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흡입 부위, 보통 이제 지방 흡입할 수 있는 부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흡입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불독살이나 이런 처짐은 사실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도 얘가 처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뼈 자체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이 베이스먼트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안쪽에 있는 뼈 자체가 딱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연부 조직은 처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흡입으로써 지방을 좀 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흡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처지거나 연부 조직이 처진 부분은 사실 또 리프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좀 힘든 고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윤곽 수술 후에 온 처짐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조울과 턱 라인의 무너짐이죠. 그래서 이 조울 부분은 지방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진 피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상술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상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수술, 안면 거상술이 실리프팅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는 사실 처짐 현상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일단 얼굴이 넓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사각형으로 넓어 보이는 얼굴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도 보면 어디가 가장 보이나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서 불독처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무너져.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윤곽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근육이 처짐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방 흡입을 하면서 거상 수술을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만으로 이 부분을 완벽히 라인 자체나 이런 처짐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냐? 흡입이라는 거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리덕션을 해주면서 이제 엘리베이션 시키는 거, 이것도 같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수턱도 만들어지면서 주름이 깊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스퀘어 페이스가 된다, 모양이 오벌 페이스에서 네모난 얼굴형으로 변한다는데 뭐 명확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퀘어 페이스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울 부분이나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얼굴의 지방 흡입과 투턱 부분에, 이중턱 부분에 지방 흡입이 같이 들어갔던 케이스고, 단순히 지방 흡입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프팅 수술을 같이 시행해 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떻죠? 얼굴형 자체가 좀 더 오발 쉐입이 되면서 좀 더 영해 보이고 좀 더 앳돼 보이는 얼굴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앳돼 보인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처진 부분을 선택적으로 최대한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지방 흡입은, 얼굴 지방 흡입은 크게 세 가지 부위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턱 밑, 그다음에 심부볼,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중턱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지방 흡입으로 교정하기 좋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나의 턱뼈 위치나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윤곽 수술 후에 오는 조울이나 이런 부분의 턱 라인의 무너짐은 지방 흡입만으로 개선시키기는 조금 힘든다. 지방 흡입과 함께 리프팅 수술, 거상술이 같이 필요한 케이스가 꽤 많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심부볼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심부볼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해부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저작근 안쪽으로 해서 이 안쪽에 심부볼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정도라면 굉장히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 후에 내가 이 부분에 지방을 뺐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이 필요 없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사실은 원하잖아요. 약간 작은 얼굴, 좀 더 앳돼 보이고 오발 쉐입의 얼굴을 원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중턱 지방흡입이나 뭐 심부볼 지방흡입이나 얼굴의 지방흡입도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요. 뭐 하여간 모든 수술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택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